그러면 금리 인하가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대표적으로 성장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주 같으면 예를 들면 의료 AI, 로봇, 뭐 수술 로봇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로봇 또는 바이오 요런 쪽이 1차적으로 관심권에 들어가고, 그 위에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을 뭐 다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어제 클로봇이 상한가 갔었죠. 뭐 로봇 섹터가 있고, 아직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스몰캡 종목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스몰캡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로봇을 여기다가 세 종목을 갖다 놓고 있죠. 여기 보면, 여기 펀드에 보면 로봇 종목이 세 종목이 있었을 거예요. 2번에 있나 보다. 여기 보면은 로봇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 근데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드릴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좀 변동폭이 큰 거, 하이젠 RNM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이젠 RNM은 실제로 85%의 지분을 대주주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총 물량 중에 15%만 시중에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젠 RNM은 상승 탄력을 받을 때는 큰 상승 탄력을 받아요. 왜냐면 품절주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이 없어요. 기관들이 사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면 안 내놔요. 이게 이제 스마트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관절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일반적인 로봇이 관절이, 이런 스마트 액추에이터가 휴머노이드 시대에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것이 하이젠 RNM 같은 거고, 여기 현대무벡스가 지금 과열 종목이 지정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했던 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날 여러분들한테 제가 특강에서 현대무벡스를 드렸던 날이 이날이에요. 자, 더블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블은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 특강 자료도 지금 그대로 있어요. PDF로 해서 다 줬죠. 이때 자, 일단 1차 목표는 6,000원 봅시다라고 했는데 6,000원이 넘어갔잖아요.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새 더블 될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드렸던 거예요. 이게 물고 있던 자리잖아요. 쌍바닥. 그죠?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물고 있는 데서만 사면 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입증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때만 놓고 보면 일주일 떨어질 수도 있고 한 달 떨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자리들은 돈이 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종목이 아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물고 있는 데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물고 있는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튼튼해진다. 하이젠 RNM도 이번에 또 물이 고였잖아요. 그러면 물이 사실 여기서부터 고이는데, 그럼 한 2달 정도 되잖아요. 2달? 그럼 이 2달 동안 버틴 사람들은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또 전고점 트라이 하지 않겠어요? 여기까지는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게 지금 계속 물이 고여있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물이 고여있는 자리에서 아직 주가가 크게 안 오른 상태예요. 지금 약간 뭐 강보합 정도 수익이 나이 갖고 있는 거죠. 얘네들도 지나고 보면 여기를 트라이 한다고. 40만원. 저는 뭐 레인보우가 40만원 가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아는 만큼 또는 믿는 만큼인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반도체를 사야 되겠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른다 하시는 분은 HP, SP를 사놓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월봉을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주봉이에요. 그러면 주봉이 바닥인 상태에서 뭐 지금 사도 되지. 얘가 여기까지 갔잖아요. 얘가 시가총액이 4조 원대까지 갔다 왔거든요. 지금 2조 원대예요. 그러면 저 4조 원대에서 반토막 나 있거든요. 뭐 때문에 그랬다? EST하고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특허 분쟁 때문에 그랬다. 특허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이제 HP, SP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경쟁은 지금은 ST가 이미 개발을 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기술이 어디 가겠느냐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봉 월봉에서 바닥을 보이고 있고, 일봉에서 이제 물이 고인 자리로부터, 이게 지금 물이 고인 자리가 여기인데,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이날 말씀드린 거예요. 이날이죠. 자, 바닥에서 슈팅 났다. 자, 이날의 종가 아니면 다음날 시가 이하, 이게 시가 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이하가 살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날은 떨어졌지만 하루, 이틀, 3일, 4일째 되니까 본전 됐고, 5일째 되니까 뭐 하여튼 조금 올라갔고, 6일, 7일, 8일, 오늘이 8일째거든요. 그날은 떨어진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위로 올라가고, 앞으로 반도체는 더 좋아진다라고 보면 나쁘지 않죠. 지금도 사도 되는 종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해두면 되죠. 이게 이제 이런 패턴을 직사각형 패턴이라고 하고, 지금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3개가 모여 있죠. 좀 여기 밑에 검은색 선이 하나 밑을 받쳐주고 있고, 이동평균은 3개가 모여 있는데 이런 걸 수렴이라고 그래요.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것을 수렴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수렴된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수렴 후에는 발산이거든요. 위로 발산할 것이냐, 아래로 발산할 것이냐, 이 두 가지뿐이 없어요. 수렴 후 발산, 이렇게 딱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기법이니까. 그러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이 수렴되었고, 직사각형 패턴을 이루었고, 우리가 꿈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원형 바닥형, 원형 바닥형. 요것이 꿈의 패턴의 하나예요. 또 하나는 직사각형 패턴. 이게 또 꿈의 패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꿈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하나는 원형 바닥형, 하나는 직사각형. 근데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직사각형 패턴을 보이고 있고, 이평선이 수렴이 되었고, 이제 둘 중에 하나, 위로 올라갈까 아래로 떨어질까. 근데 지금 로봇주들이 나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TXR 로보틱스도 그렇고, 이렇게 로봇들이 하이젠 R&M도 그렇고 현대무벡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런 걸로 놓고 본다면 방향의 확률로 본다면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높다,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또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수가 전고점에 지금 바짝 다가갔어요. 이게 코스닥인데 오늘 뛰어넘을 수 있겠죠. 이제 여기가 지금 벼슬을 살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이제 요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치는 단순하니까. 양봉이 지금 6개가 이어졌거든요. 그럼 6개의 양봉은 한 개의 양봉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양봉이 계속 이어지면 한 개의 양봉으로 더해서 보고, 음봉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한 개의 음봉으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6개의 양봉을 한 개의 양봉이라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만한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 밑에 있는 거래량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세를 볼 때 주가가 오르고 거래량이 오르고 지표가 오르면 추세 3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이 종목은 이 벼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벼슬의 종가, 여기 벼슬이 있었거든요. 이 벼슬이 있는 곳에 종가, 여기까지는 어쨌든 다시 간다.
여기까지 갔을 때가 문제다. 이때 지표가 낮아지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제 여기에서 지표가 다시 벼슬을 만들면 그때는 새로운 추세가 된다 그랬는데, 이제 지금으로 놓고 본다면 먹구름이 밀려오다가 서풍이 불면서 또는 동풍이 불면서, 이제 우리가 비가 오는 구름은 맞바람이라고 하죠. 남풍이에요. 남쪽에서 먹구름이 밀려오면서 먹구름이 밀려오다가 동풍이 불거나 우리가 새바람이라고 하죠. 서풍이 불면 구름이 싹 없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동풍이나 서풍, 그 중에 이제 좋은 것은 동풍이죠. 새바람이 불면 그 영향력이 더 커요. 낚시할 때도 새바람, 동풍이 불면 낚시가 안 돼요. 바다 낚시. 그래서 동풍이 부는 날은 낚시가 잘 안 됩니다. 새바람, 바닷물이 뒤집힌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면 지금은 약간 새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이에요. 벼슬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이 좀 안정화가 다시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코스닥이고요. 코스피로 보도 얘도 지난번에 골든크로스가 다시 났었는데,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면 제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오늘 여기를 갈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얘가 또 벼슬을 만들면서 가는지 이걸 확인을 하고, 원래 지표는 후행성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먼저 움직이면 지표도 따라서 움직인다. 근데 주가가 먼저 움직였는데 지표가 따라서 못 움직이면, 즉 따라서 벼슬을 못 만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알기 어려운 지점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이제 안 올라간다 이런 거하고는 관련 없어요. 주가가 또 떨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알기 어렵다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 우리가 이제 센티미터 자를 가지고 있는데 자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 이건 좀 알기 어렵다. 뭐 물론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장의 매크로 환경이나 지금 미국 시장에서나 이런 뭐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관세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매크로 환경이잖아요. 그런 환경도 약간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 물론 우리 현대차나 LG 솔루션에 미국에서 이민 단속도 하고 뭐 300명이 뭐 끌려간 어쩌네 그런 말도 나오지만, 우리 정부에서도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하고, 이제 뭐 이해가 서로 되겠죠. 아마 보여주기식으로 우리가 이제 있잖아요. 샘플, 보여주기 샘플로 현대차, 물론 신고가 있었다고 해요. 그 어떤 여자분이 신고했다고, 자기가 내가 신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어쨌든 간에 그렇고,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우호적으로 되었다. 그러면 이제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제 만약에 이걸 돌파를 하게 된다면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가면서 얘가 지표를 다시 이렇게 벼슬을 보인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도 추가 매수가 됐든 신규 매수가 됐든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이제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모레가 또 목금이에요. 좀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액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이번 주에는 한 종목이 팔리면 한 종목을 산다. 이 기준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매도 주문을 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